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친구들은 크게 목차가 삼각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직각삼각형 있잖아. 45도, 30도, 60도짜리 그런 거 있잖아.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하나가 크게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래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배웠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어떤 조금 심층적인 유형이야. 그래프 부분. 세 번째로서는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 이제 콜라보되어 있는 삼각함수에 대한 활용이라는 부분으로서 나뉘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5단원인 삼각함수라고 불리는 친구는 우선적으로서는 새로운 용어 정리들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요것들을 잘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노트에다가 좀 잘 좀 기입 좀 해줘. 하나하나씩. 자, 첫 번째가 개념 35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게. 요거야. 자,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명칭이 뭐가 있냐면 시작하는 시초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각도를 재는 것이 삼각함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선과 움직일 동경을 써서 동경, 이루는 각도를 이룬다라는 것이. 자, 얘를 X축과 Y축이라고 이렇게 딱 잡는다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요 X축 위에 있는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가 안테나가 뭔가를 가리킬 거야. 각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지. 입을 이렇게 싹 벌리면 그때 그 이루는 각을 우린 뭐라 한다? 얘를 각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얘를. 그리고 각의 크기에 대한 이 선분, 요 친구 시초선이 아닌 또 다른 이 선분을 우리 뭐라고 하면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경. 그럼 이때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적에 이 각의 크기와 얘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를 또 돌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각의 크기는 똑같이 이 친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녀석을 세타라고 앞으로 잡기로 하거든. 이거를 우리는 세타라고 잡는 거야. 이 각의 크기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360도가 n번만큼 돌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서 이만큼에 대한 예각의 크기, 알파도요라고 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일반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얘를. 일반각의 크기야. 첫 번째야. 그러면 명칭 첫 번째. 처음에 가리키는 이 녀석 0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란 얘기지. 이때 이 가리키는 이 팔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동경이라고 하고, 출발하는 선을 시초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끼인 각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내가 읽어줘야 될 각의 크기라고 한다. 그 읽어줘야 될 각의 크기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가 n번만큼 돌았고, 그 다음에 알파도가 실제로서 가리키는 각도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야. 이게 첫 번째 필기 내용입니다. 좀 체크해 볼까요? 얘를 일반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일반각의 크기. 세타는 일반각의 크기. 알파도. 자, 필기를 다 하시고 나서는요, 밑에 있는 거 살짝만 보고 있어요. 아직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첫 번째 타이틀 개념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아, 얘가 나타내는 것보다 각의 크기구나. 그리고 얘를 시초선,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린 뭐라 한다? 동경이라고 표현한다. 시초선과 동경. 이거를 세타라고 부릅니다. 이거 번데기를 세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수학적인 용어예요. 세타. 세타라고 명칭을 불러요.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서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방법은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읽어준다고 하고요. 얘를 역주행했다고 해서 음의 방향으로 읽어줘요. 그러면 각가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우선 연습이다. 연습이야. 자, 400도야. 400도라고 한다는 친구는 360도가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360도로부터 한 바퀴를 돌고 40도만큼 갔다는 얘기지. 그럼 대충 어디쯤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의 상상도는 봤을 적에는 딱 여기가 45도죠. 그럼 그보다 약간 못 가게 한 이쯤에 있겠죠? 라는 얘기야, 이게. 대략 이게 40도요.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양의 방향으로 읽었을 때 음의 방향으로서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590도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59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 360도를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그럼 마이너스로는 또 얼마를 해줘야 돼, 이거? 230도만큼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케이스는 그림으로서 상상도를 그리게 되면 거꾸로 한 바퀴를 싹 돌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지. 자, 여기 대해서 이게 0도야. 시초선은 0도니까 거꾸로 180만큼 가고 여기서 50도만큼 더 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230도라는 것이 여기가 180도잖아.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꾸로 한 바퀴. 그 다음에 거꾸로 반 바퀴. 거기에다가 50도 더 갔다. 그러니까 이쯤 가리키겠네. 이렇게 이쪽으로 마이너스 50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대략적으로 동경 P에 대한 위치가 이쯤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혹은 360도를 마이너스 두 바퀴만큼도 갈 수 있어. 그 마이너스 720도지. 360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720하고 플러스 얼마야? 130.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130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는 이 친구가 130도만큼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로 우리는 얘는 잘 와닿지가 않고요. 이 친구를 주로 많이 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수를 겁나게 많이 간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로써 우리는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590도에 대한 위치가 2, 4분면 언저리에 있다. 2, 4분면 여기쯤에 있는 거야. 1, 4, 2, 4, 3, 4, 4, 4지? 2, 4분면 여기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체크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 밑에 있는 거. 70도가 나타내는 거. 이제 해설지에 보면은 이제 70도가 이쯤에 위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780도라고 한다는 것은 780도는 360도가 두 번 한 것이 720도잖아. 거기에다가 몇 도를 더 갔다? 60도만큼 더 갔구나. 그래서 실제로서 나타내는 녀석은 60도짜리 다리를 이제 표현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뭐 그런 말이었고 마이너스 130은 역주행으로 마이너스 130이니까 여기쯤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90도에서 거꾸로 40도만큼 더 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3, 4분면에 대해서 거꾸로 봤을 때 만약에 정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90도죠. 여기는 얼마야? 180이지. 그럼 여기는 몇 도이겠어? 상상해봐. 이게 90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60도 90, 180, 270. 오케이. 그러니까 270도보다 40도만큼 덜 간 상태예요. 이쯤 하는 거지. 오케이. 동경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이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기본 개념 해주시고 두 번째야. 그래서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우린 통상적으로서 일반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타는 360도가 n번 돌고요. 실제 나타내는 녀석은 이 녀석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통상 알파라고 불리는 친구는 얘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거야. 360도를 넘지 않는 녀석. 얘를 씁니다. 얘는 거의 안 쓰여요.
요거는 잘 안 쓰인다. 이렇게 좀 적어놔. 그냥 몇 바퀴를 돌고 실제로서 360도 전에 가리키는 녀석 알파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30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동경에 따라서 30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바퀴도 안 돌고요. 그냥 30도라서 예입니다. 이 친구가 30도야. 앞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지. 근데 몇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 한 바퀴를 돌고 30도일 수도 있잖아. 390도도 30도랑 똑같은 녀석이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역주행을 하고 플러스 30도일 수 있어.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정방향으로 30도를 갈 수도 있겠지. 기지? 근데 그 친구는 마이너스 330도랑 진배 없다라는 얘기야. 30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얘도 다 같은 녀석이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보다 팔 여기 0도를 뭐라 하고 시초선. 그 다음에 얘가 게이지로 움직이면 이 게이지 있는 끝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경. 그리고 움직인 각도를 뭐라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거까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더 답 좀 매겨볼까? 답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시고 밑에 있는 거 풀이 과정 한번 보세요. 슬쩍. 조건에서 알파도는 양수만 쓰기로 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더 많이 돌고 역주행하셔야 돼. 3번 같은 케이스. 첫 번째 거 우리 여기 위에다가 3개만 좀 적을게. 360을 2번 곱하면 얼마다? 720. 이거 암기해줘. 그냥 360 곱하기 2는 720에게 눈썰미 있게. 오케이. 720이고 360을 3번 곱한 것까지는 그냥 암기해줘. 1000 얼마야? 80. 그래서 그거보다 뭐야? 업앤다운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140이라고 한다는 것은 3바퀴 돌고 갈 수밖에 없겠다는 걸 바로 딱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450이야. 405야. 근데 알파라는 녀석을 꼭 양수로 쓰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2바퀴 도는 거야,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바퀴를 도시고 플러스로 315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요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서 360에 대한 배수꼴들은 720이랑 1080 정도는 눈썰미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분면에 대한 각입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몇 사분면? 1사, 2사, 3사, 4사.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중등수학이라서 우리는 이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380이랑 610이랑 마이너스 750에 대해서 실제로 알파도가 가리키는 녀석이 4분면 위에 있는 각이야. 알파도가. 자, 이거 하나만 하자. 750. 750이면 360을 몇 번 할까? 우선 대략적으로 4분면만 알고 싶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딱 해주고 720이니까 마 30도지? 사실상 얘는 존재감이 없는 녀석이지. 얘만 가리키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쯤이요. 4사분면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굳이 양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선생님, 저는요, 그래도요, 앞장에서 배웠던 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플러스 330. 괜춘?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0도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360도죠. 360도에서 30도 뺐으니까 330. 이렇게도 받아내는 거고. 아무튼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책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눈썰미 있게 요것 좀 하나 적어봐. 요거 보여, 여기? 십자가? 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0도, 그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
그다음에 이것은 360도 이렇게. 이제 이거 눈썰미 있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거는 오늘 배울지 다음 시간에 배울지 모르겠으나 요것도 습관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이런 각도는 중등 수학이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얘를 파이라고 해주세요. 3.14라는 파이 있잖아. 180도를 파이랑 똑같습니다. 얘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그냥 영어 단어처럼 그냥 똑같이 외워줘. 이렇게. 180도는 절반 동 것은 3.14야. 절반 동 거는 파이야. 이렇게 그냥 외워줘. 우선은. 파이. 그럼 얘는 절반 파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분의 파이다라고 외워주시고, 이 친구는 2분의 3파이라고 외워주시고, 이 친구는 한 바퀴를 도는 것은 2파이야. 아, 한 바퀴는 2파이야. 한 바퀴는 2파이다. 저희도 같이 좀 써서 그냥 습관화 시켜주세요. 절반은 파이다. 무조건. 절반은 파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자, 이제 이 일반 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개념 문제가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유형 54번을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3인지 말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필기해야 될 것은 우선 세타란 360도를 몇 바퀴를 돌고 알파도라고 합니다. 단 3, 4분면이라는 친구는 얘가 결정짓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는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다. 3, 4분면일 때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금 필기한 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 n은 뭐야? n은 위치가 얘는 정수예요. 얘는 정수입니다. 정수. 쓰잖아. 한 바퀴, 두 바퀴, 마이너스 한 바퀴, 마이너스 두 바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제 바꿔보자. 3분의 세타라는 친구는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친구는 120도 곱하기 n으로 해주시고 뒤에 있는 친구는 3분의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것 또한도 60도와 3분의 알파는 얘는 얼마가 되는지 이거 90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필기해줘. 적어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서 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어떤 동형은 어디쯤이면서 어디쯤일까? n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n이 0일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 그냥 3분의 알파가 정답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 있는데 n이 0이라고 한다면 60도와 90도 자체를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쯤이 되겠죠? 60도와 90도 사이가 이쯤이 정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는 1, 4분면 첫 번째 n이 0이라고 한다면 3분의 1로 줄어든 녀석 또한도 이쯤에 있으므로 1, 4분면쯤에 정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n이 1이라고 한다면 120도만큼을 가고 3분의 파이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서 120도라는 것이 90도보다 30도만큼 더 간 거잖아. 이쯤에 갔는데 거기에다가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다가 60을 더하면 이쯤에 있겠지. 180도가 되겠지. 120에다 60 더하면 최소 180이 되겠고, 120에다 9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120에다 90 더하면 210 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대충 이쯤 어딘가에 210도, 얘는 180도, 이쯤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서 두 번째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3, 4분면 그 다음에 n이라고 한다는 것이 2면 이 친구는 240도로부터 3분의 알파만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240도 대충 어디죠? 여기쯤에 240도 있는 거 아니겠어? 270도가 여기 있는 거 알지? 그거보다 30도만큼 덜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최소 240에다 60도 하면 얼마가 돼? 300도지. 300도니까 이쯤. 그 다음에 240도에서 90을 더해주게 되면 330도 이쯤. 이렇게. 그 다음에 300도와 330도짜리 어딘가에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4분면. 해서 결론적으로서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 더 더하면 360도니까 얘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계속 돈다는 얘기니까 14, 34, 44에서만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동경 하나로 갔다가 동경을 이렇게 뭐 2분의 세타로, 3분의 세타로, 4분의 세타로 줄였을 적에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54-1번에 있는 거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 답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요거. 답이 2사랑 4사라는 거 그림 그렸어요? 수식 말고 그림 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 동경이 하나 할 때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필기 해주시고 끝나고 넘어가시면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좀 가볼게. 자, 이제부터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잘 들어봐야 될 텐데 두 동경에 대한 위치관계 또한도 일반적인 유형 문제집에서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럼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가 한번 각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동경이 있습니다. OP라는 동경이 있고요. OQ라는 동경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걔가 이제 입을 벌린 각도를 알파랑 베타라고 잡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타를 하나는 알파로 잡고요. 또 다른 세타를 베타라고 잡았다는 얘기야. 이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1번, 두 동경이 위치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세타라고 한다는 것이 360도 곱하기 n에 알파라고 할 적에 이 친구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접목을 시킬 적에는 얘를 예각으로 잡는 것들이 좋습니다. 예각이란보다 뭐 대충 한 30도 정도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제일 적용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선생님,
아까 전 앞장에서 봤는데요. 3, 3분면이었는데요. 4, 4분면이었는데요. 그때도 예각으로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는 개념상에서 계산을 할 적에는 예각으로서 접근했을 적에 문제가 다 풀립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서 예각으로 잡아주시는 게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하고요. 쉬워요. 3, 3면이라고 해서 3, 3면에다 일반각을 이렇게 놔두면 계산할 적에 막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예각으로 잡아주세요. 자, 이때 1번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 동경이 일치하면 1번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렇게 잡아요. 이거 P 그 다음에 Q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의 안테나와 Q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얘가 여기 1,3면에다가 무조건 그리라는 얘기야. 1,3면이 아니에요 선생님, 2, 3면이라니까요. 그래도 1, 3면에다 그려주세요. 오케이? 2, 3면이에요 3, 3면이에요 하더라도 무조건 1, 3면에다 그림을 그려서 교보제를 쓰시는데 다 적용된다야 이거. 그러면 요 친구를 세타1 파란색을, 그 다음에 요 녀석 주황색을 이거를 세타2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일치하기 때문에 두 친구에 대한 동경을 더하거나 뺐을 때 십자가 위에 놓일 수 있도록 계산을 한다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야. 따라서 얘는 더했을 적에는 애매하지만 빼면 무조건 여기 위에 놓이는 것이지. 빼면은, 그래서 얘는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주시면 무조건 360도가 n번 논다라는 것이 일치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야. 왜 뺐어? 두 개가 동경이 일치하잖아. 동의각이잖아. 그래서 빼면 여기쯤에서 짜부가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지. 1번 그림이야. 1번 그림. 2번 그림.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은 그림에 대한 상상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얘가 세타1, 여기가 P, 그리고 얘가 세타2, 이 녀석을 Q라고 잡도록 할게. 자, 두 번째 걸 읽어봅니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은 반대에 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여기 있으면 한 친구는 저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적에 두 개를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는 계산을 했을 때 십자가 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막곡지각 보입니까? 요거랑 막곡지각이 보이죠? 그러면 나라면은 이만큼 간 거에서 파란색만큼을 역주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겠지. 그치? 따라서 두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세타에 대해서의 2에서 빼기 세타에 대해서의 1을 빼주면 여기에 멈춥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죠? 360도를 n번 돌고 180을 조금 더 왔다는 뜻이야. 오케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180도에서 멈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180도, 0도, 90도, 180도 인정? 잠깐. 예은이 질문할 거 있어? 괜찮아? 오케이. 이게 왜 180인지 알겠어? 뺐을 때 얘만큼이 소거가 돼서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야. 자, 2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까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그림에 대한 상상도는 작은 친구는 여기쯤에서 보여요. 세타1. 큰 녀석은 X축 대칭이라고 돼 있지? Q. 그러면, 요렇게 가서 여기서 멈춘 것을 세타2라고 잡았다는 얘기야. 자, 이번 거 한번 찍어볼까? 이거 책 보지 마봐. 여러분들이 찍어봐. 더하거나 뺐을 적에 십자가에 놓일 수 있는 방법은 이 허전한 거를 파란색이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상에서 그려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더하면 여기에서 멈추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으로서 끝난다는 얘기야. 이게 3번 그림이야.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그려줘. 오케이, 지금 그려봐. 잠깐 기다릴게. 자, 1번서부터 3번까지 살짝 한번 그려봤어요. 천천히 그려줘.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일치하면 막대기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빼서 X축 위에 놓이게끔 하고, 한직선이 반대에 있으면 빼서 180도에 놓이게끔 하고, X축 대칭이면 더해가지고 360도 위에 놓이게 하고. 옮겨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다릴게. 그럼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릴 적에는요, 세타1과 세타2 중에 세타1을 무조건 작은 각으로 잡으시고요, 세타2는 무조건 큰 각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세타1은 무조건 예각으로 해주세요. 예각이란 뭐다? 1, 4분면에다 무조건 파란색 다 그리세요. 무조건 파란색은 1, 4분면에다 무조건 접목시켜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헷갈림 방지용이었어요. 자,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세타1을 이렇게 이렇게 세타1이 있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이렇게에 대해서 Q가 있겠죠? 이렇게에 대해서 P가 있으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2가 되는 거지? Y축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 허전한 자리를 이 파란색이 갖다 붙여버리면 되지 않을까? 더해주면.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을 이 파란색이 메꿔주면 얘가 세타2에서 세타1만큼 더해주면 여기서 딱 멈추겠지.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두동경의 위치는 더하거나 뺐을 때 십자가 어딘가에 멈출 수만 있으면 그걸로써 개념 정리하면 돼. 자, 간다. 세타에 대한 2에서 세타1을 더해주시면 아무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 허나 180도에서 멈추는 건 진배 없어. 이런 뜻이야. 네 번째였어. 자, 5번 합니다. 5번이에요. 두 동경이 Y는 X에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 저 의문 드는 게 있어요. 그 세타1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파란색을 대략 이거 그리지 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의 약속은 항상 뭐 한다? 세타1과 세타2에서 이 작은 각도는 무조건 간에 어디에서 예각에서만 놀도록 하라고. 뭐든지 적용될 테니까. 그래서 세타1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게 여기가 뭐가 된다? 세타1, P 이렇게. 그리고 세타2는 그거에 대해서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Q하고 이만큼을 세타2라고 잡을 수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이랑 각도가 똑같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했어? 세타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요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타1이랑 세타2랑 얘는 2죠? 2랑 얘는 세타1이랑 더한 것은 몇 바퀴를 돌리고 90도만큼을 가주세요 라는 얘기지. 90도에서 멈췄다는 얘기. 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자, 이게 5가지가 됩니다. 자, 필기한 거를 보면서 유형 55번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가 보여줄게요. 예시로서. 개념은 개념일 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판단합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어요.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지.
세타랑 7세타랑 동경이 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 그럼 무조건 반대 직선을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이 직선은 y는 x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작은 각은 무조건 세타라고 잡으시고 큰 각은 7세타지. 그러니까 요렇게를 뭐라 한다? 7세타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해 갔어? 큰 거를 이제 멀리, 작은 각은 조금. 자, 여기서 밑에 있는 해설지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고민하는 거다. 답지는요, 선생님. 베타는 여기 있고요. 알파는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무조건 간에 예각으로 하라고. 헷갈림 방지용이야. 오케이? 무조건 작은 거는 1, 3면에다 그리세요. 직선 또한도 증가하는 녀석으로 합시다. 통일합니다. 오케이? 이게 다 풀리기 때문이야. 쉽게. 자, 2개 더 해야 돼. 빼야 돼. 그렇지. 빼야지. 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서? 같아서. 그러면 여기쯤에서 멈춘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7세타에서 세타를 빼주시면 360도가 n이고요. 180도에서 끝날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 180도이고 우리는 세타는 60도 곱하기 n에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뼈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정답을 찾아봅시다. 단 세타가 얼마 사이? 90도와 180 사이지? 그럼 n에다 숫자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1 넣어주면 안 돼. 1 넣어주면 모자라지. 2 넣어주면 어떻게 돼? 150도니까 되지.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2일 때 세타는 120도랑 30도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조건에 맞는 것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뼈대 만드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그려서 예각에다 무조건 다 넣으라고. 예각으로 했는데 다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거 쉬운 풀이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2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둘 다 내가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걸 힌트를 얻어서 위에 건 따라하기. 얘는 새로운 유형.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답 한번 구해보세요. 어린이들.
어? 어때요? 두 번째 거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항상 작은 건 얘가 Y축 대칭 이쪽에 그려. 만약에 선생님 이거 90도와 180도 사이잖아요. 그럼 세타를 여기다 그리면 Y축 대칭이가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지. 헷갈림이니까 무조건 간에 우린 기본으로 잡는 거야. 작은 거는 예각이야. 작은 건 1,3분의 그리시는 걸로 우린 약속합니다. 그래야지만 둔각이 됐든 뭔 각이 됐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뼈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답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영상 끊고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자, 호도법 여기까지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원의 넓이가 나와. 근데 그 원의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부르지. 이때 그 3.14가 뭐였지? 중학교 때는 파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고 불렀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 3.14가 파이랑의 무슨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해줄게. 어떠한 60분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몇 도, 몇 도, 몇 도 했던 것들. 근데 이거는 입을 벌린 그 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길이는 아니란 말이야. 60도다 하면 이만큼이요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야. 그래서 환산할 수 있는 기준치를 하나를 만들어낸 게 있어. 이게 호도법이라고 부르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겁니다. 자,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요. 이 반지름이랑 얘를 호의 길이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아졌을 때 길이를 각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7.x가 나오더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도를 우리는 약 1 라디안이다 라고 이제 명명을 해요. 각도라는 녀석을 길이로서 환산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이 r이라는 녀석에 대한 반지름이 센티미터이면 얘는 1cm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미터라고 한다면 얘는 1미터라고 볼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 각도만큼 벌린 것을 길이로서 환산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킬로미터면 얘는 1km라고 우리는 그렇게 환산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게 57도 정도가 60도보다는 살짝 작은 이 정도를 1이라고 한다면 170도 정도를 대각도로서 3이라고 잡을 수 있었고요. 입을 쫙 벌려버린 이 180도를 대략적으로 3.14 라디안. 오케이? 그래서 얘를 파이라고 명명하기로 한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파이에 대해서의 기원이야. 아, 그러면 이렇게 쫙 벌린 이거를 앞으로 길이로서는 파이라고 잡자라고 잡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잡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번 180도라고 불리는 친구가 파이라고 잡고 얘를 60분법, 오른쪽에 이 친구는 길이로서 환산을 한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60분법과 호도법의 이게 기준이야. 그럼 기준으로부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360은 2파이가 되겠고 90은 2분의 파이라는 걸 때려 맞출 수 있겠지? 그러면 270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얘를 기준으로 2배, 얘 절반에 3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응용을 하게 되면 1도라고 한다는 것은 180분의 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있던 파이 180도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1만 남고 180분의 파이가 1도를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오케이, 따라서 x도는 180분에 대한 파이를 x번 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기준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응용되는 게 뭐가 있는 것이냐? 얘가 필수함기야. 필수함기. 자, 30도요. 45도. 60도를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 자, 볼까?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볼게. 암기해보자, 우리 이거. 이제부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무슨 파이들을 이제부터 외워주는 거다. 우선 얘부터 하자. 얘가 2분의 파이지. 얘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오케이.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4분의 파이. 기세.
180도가 파이죠. 60도라는 것은 3토막 낸 거지. 3토막 냈으니까 얼마가 된 거다? 3분의 파이. 30도는 걔또 반이지. 6분의 파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이거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얘를 몇 배 해가지고 다 맞출 거야, 이제부터. 콜!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 여기까지만 딱 자르고요. 오른쪽 페이지까지 딱 했거든요. 복습하고, 영상 잠깐 끊고, 그다음에 이거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야.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자, 필기 다 해서? 필기 끝나면 이제부터 복습하자. 여기 끊고, 베이직센에 있는 것들 좀 조금만 하게. 이건 책이 없어. 개념책이 없어. 도가 몇 시로 잡았을 때 170도가 3이고 180도가 3.14라는 말은 없어.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원서 공부하면서 그냥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서 절반만큼 딱 걸리면 3.14 정도 된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반지름에 대한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단위가 지금 없는 상태야. 근데 얘에 따라서 반지름에 대한 어떤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에 따라서 얘도 그에 걸맞는 길이를 부여받는다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장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일반각 배웠어. 이게 뭐야? 시초선. 이게 뭐야, 이거? 동경. 그럼 이 벌어진 정도로 뭐라 한다? 일반각. 세타로 모르지? 얘가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360 곱하기 n의 실질적 알파도를 얘기한다. 이 동경으로부터 얘를 절반으로 쪼개고 3분의 세타로 쪼개었을 적에 이루는 실제 4분면은 그에 비례해서 똑같이 각도를 재주시면 되고 n에다가 정수이기 때문에 0, 1, 2, 3을 넣다 보면 그 중에 정답이 있더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떠들어댔었어. 일치한다. 한 직선이 있고 방향 반대다. 그 다음에는 뭐 x축, y축이다. y는 x 위에 있다.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 두 예각은 무조건 1, 4분면에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짝지는 똑같이 그림을 적용을 시켜서 그리시고 더하거나 뺐을 적에 십자가 위에 놓일 수 있으면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그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꼭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에 호도법이라는 걸 배웠었어. 57.xx도 즉 얘와 얘에 대한 길이가 똑같을 때 57.x도가 나는데 얘를 각도를 길이로서 환산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따라서 180도가 됐을 때 3.14가 나오고요. 얘를 파이라고 명명을 한 거지. 정의를 내린 거야. 무리수야. 그래서 저게 이 기준으로부터 요런 녀석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외워줘야 됩니다. 자,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뭐다? 3분의 파이다. 이걸 꼭 필수적으로 외워주시고 앞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은 얘를 안 쓰고 얘만 씁니다. 얘를 안 써 이제부터. 얘만 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필수적으로 좀 지금부터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잠깐 영상 끊을게.